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나마 이제 잘 상승하며 끝이 났는데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또 연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차익 매물을 나름대로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연말 차익 매물과 그 다음에 내년 배당 물량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한국 시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미국이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제 시장에 IT주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중국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TSMC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정치적 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고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머스크와 트럼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네, 두 사람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결국 공화당 내부에서 머스크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테슬라를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들이 또 시장에서 쏟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생각이 아주 머리가 복잡한데 반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팔란티어, 브로드컴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 올 그 연말에 삼각편되는 브로드컴, 그다음에 팔란티어, 아마존 이 세 개의 종목을 가지고 국장보다는 미장에 더 많은 그 관심과 발을 좀 무게중심을 둬라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물론 한국 주식시장도 보면은 소부장을 중심으로 빈집 털기가 좀 나오는 모습은 보이는데 오래가지는 못하는 불안정성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좀 내포됐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기대감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내년 5월 초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가능성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11, 나스닥은 0.93, 네, 나스닥이 많이 올랐네요. S&P 500은 0.54,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아주 좋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반도체주 급등에 나스닥이 상승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반도체의 급등세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끝이 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날 반도체를 급등세로 이끌었죠. 다만 이날 나오는 신규 경제 지표는 산탄델리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약화시켰는데 좀 묻히는 모습이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제법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2년물 한번 봅시다. 4.347. 전일 대비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은 4.594. 벌써 4.6까지 올라왔네요. 7.1bp. 10년짜리의 금리 상승이 시장에 가장 좀 무서운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산에 관련 자기 생각, 예산의 한도를 두지만 이건 통과되지 않았지만 꼭 이거 철폐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투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채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단기 채권은 너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갈 만한 상황이고 단기 채권을 사줄 만한 세력도 별로 없다. 따라서 장기 채권 발행이 이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시장에서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장기금리 상승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뭐 명약관하죠. 말해서 무엇합니까? 이런 면들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연말
매물 출회, 이익 실현 물량과 함께 약간 주춤거리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오늘 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도를 측정한 신규 지표가 나온 후 잠시 동안 동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반도체들의 급등세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일명 범용 반도체라죠, 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중국의 반도체를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은 중국 때리기는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이런 면들이 오늘 레거시 반도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는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상도 해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12개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제일 중요한 지수인데 비영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4.7, 9월 이후 최저 순위라는 거죠. 소비도 살짝 맛이 가는 전월치가 112.8, 8.1%나 급락하면서 시장 예상치 112.9도 하회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연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줄달리가 일딱되면서 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으나 시장에 별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하루 뒤인 24일, 오늘 저녁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죠. 네. 그리고 25일은 휴장이 들어갑니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주가는 이날 또다시 역대 최고가 255.65달러를 경신했으나 현재 살짝 다시 이익 출회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2% 이상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거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요즘이죠. 이날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퀄컴이 한번 소송이 붙었는데 퀄컴이 이겼다는 소송이죠. 두 회사는 지난 2년간 칩 라이선스를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퀄컴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퀄컴 주가가 3% 이상 오르고 ARM은 4%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떤 소송이었냐 한번 내용을 봅시다. 두 기업 소송은 2021년 ARM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회사 누비아를 퀄컴이 인수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죠. 누비아가 사용했던 ARM 기술을 퀄컴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죠. ARM은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했지만 자신들의 승인이 없이는 누비아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고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2022년 8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퀄컴이 이제 맞소송으로 대응을 한 거죠.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누비아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퀄컴은 배심원단에게 자사가 ARM 기술을 포괄하는 별도의 일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퀄컴의 손을 들어준 그런 상황이었다. 퀄컴의 ARM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두 기업은 오래 파트너지만 컴퓨터 프로세서 사업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서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이제 기존에는 이제 구역이 다 정해졌는데 이제 서로 구역이 철폐되면서 다른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퀄컴이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ARM 라이센스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에서 퀄컴이 이겼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2위 기업 혼다와
3위 닛산의 합병 논의가 양사 이사의 승인을 얻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혼다 주식, 미국에 상장된 혼다 주식이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 우리 현대차에게는 약간 안 좋을 것 같은 모습,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네. 이제 도요타 보고 사라겠던 것 같아. 근데 도요타가 닛산을 사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가 혼다와 닛산 합병으로 갔는데, 도요타, 혼다, 닛산 합병기업,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차가 1, 2, 3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삼사는 지금 자국 문제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박살이 나면서 실적이 크게 부러지면서 미래 먹거리도 못 찾아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 독일의 과거 영광을 누렸던 독일은 서서히 무너지고, 반대로 현차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현대차의 가치는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유명 사무기기 제조사 제록스는 중국계 프린터 제조업자 렉스마크라는 회사를 렉스마크 인터내셔널 10억 달러 인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5% 이상 뛰었죠. 또 대형 제약사 일라이닐리는 미국 FDA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비만 성인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한 후에 받은 후에 주가가 2% 이상 올랐죠. 네, 여러모로 진짜 다양하게 이제 GLP-1이 쓰이네요. 또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은 암호화폐 발행사 테더와 7억 7,500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80% 이상 급등을 했다. 와, 8%가 아니라 80% 이상입니다. 네. 럼블이라는 회사를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 뭐하는 회사인지 몰랐는데 공유 동영상 플랫폼 회사네요. 주가가 80%나 올랐습니다. 테더와 이게 뭔가 테더로 뭔가 공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거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독특한 영역. 즉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자산이 새로운 영역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제조업, 뭐 서비스업 이런 쪽과 서로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확장 단계로 나가서는 모습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러한 가상 자산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혼다, 닛산 합병 공식화, 내년 후 지주사 설립하겠다. 바크레이지가 테슬라 4분기 인도량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오, 괜찮네요. BOA가 엔비디아 내년 반도체 최우선주다.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죠. 엔비디아는 저는 박스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130달러가 무너지면 근처 오면 사서 150달러 근처 오면 팔아라. 1년에 두 번만 해도 충분히 50%까지 먹을 수 있다. 머스크 미 연준을 저격했다. 인력 지나치게 많다. 이제 연준과의 전쟁을 머스크가 확장하는데 저는 머스크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관료주의를 이기는 정치가는 없습니다. 미국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04.7, 3개월 내 최저. 미국 11월 신규 주택 판매 66만 4천 건, 허리케인 여파 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2년물 국채 음찰 2.73배 수요 부진이다. 2년물, 10년물이 크게 오르는 모습, 특히 10년물이 7bp 가까이 오르면서 4.6까지 올라왔네요. 이러다 5% 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착수했다. 오늘 반도체주 소부장주들이 빈집 털기 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107.805, 108까지 올라가 좀 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달러 강세가 오늘 눈에 띕니다. 네, 원달러는 1452.41, 1450원 이미 넘어버렸네요. 네, 워낙 약세의 모습. 일본 엔화도 157.12엔까지 약세의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WTI는 0.03%,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69.48달러. 브로드컴 좋습니다. 4.504 승승 230. 브로드컴 300달러까지 간다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브로드컴, 팔란티어, 아마존 사라. 네, 테슬라 2.09% 상승 429달러. 팔란티어는 오늘 살짝 쉬었네요. 전일에 이제 8.5%까지 오르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5.34. 아이온큐가 42달러까지 좀 쉬어가는 모습. 전형적으로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아이온큐에는 좀 나온다. 반대로 리게티는 또 오릅니다. 13.07% 상승하며 1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 조비 에비에이션도 마이너스 1.76 좀 쉬어가는 모습. 엔비디아는 3.60
$29 상승하면 $138. 네.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애플은 마이너스 0.25, ARM 마이너스 4.12, AMD 4%. 네, AMD가 많이 오르네요. 엔비디아에 대한 아성이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네요. 네, 울타뷰티 마이너스 1.03, 마이크론 마이너스 0.89, TSMC가 4.98, 중국 반도체 레거시 때리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은 92,667달러까지 빠졌네요. 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9만 달러 하면 또 사자가 나타나겠죠? 네, 이런 모습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페드가 우리는 뭐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그냥 툭 쳐버린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하지만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다가 환율 리스크, 특히 이머징 시장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폭탄으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일부 이머징 국가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등 이머징 통화 불안이 확산 중에 있다. 이렇게 이머징 통화가 불안한 요인은 미국 경제 애주의, 미국만 경기가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미국 경제 애주의, 트럼프 2.0 정책 리스크, 관세 폭탄 등 중국의 경기 둔화, 네 번째 이머징 국가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거기다 우리 같으면 정치적 리스크까지 끼어 있는 거죠. 이머징 통화 불안 속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이머징 시장으로 선진국에 포함이 되다가 이제 이머징으로 낙인될 위험. 전화나 알고 봤더니 아직도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계엄까지도 선포하는 낙후된 이머징 국가라고 찍어버린다면 역시 통화에 대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경제에 주식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달러 지수는 크게 상승을 하죠. 네, 달러 지수는 상승하고 이머징 통화 지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근 이머징 통화 중에서 우리 한국 원화가 약세가 마이너스 12.3,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12.3으로 가장 약세, 가장은 아니네요. 네, 브라질 헤아가 마이너스 25.3, 멕시코 페소가 마이너스 18.3, 다음에 유로가 마이너스 10.8, 호주 달러 마이너스 8.2, 그 다음에 한국이 12.4, 한국이 최악은 아니지만 아주 나쁜 원화 약세가 아주 나쁜 편에 속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은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이익 실현 물량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 등이 겹치며 강보합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단 대장주 테슬라가 정치 등 리스크 속으로 들어간다. 머스크가 이제 전쟁을 확대하면서 미국 관료들과 또 그렇지 반대편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450달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400달러가 깨지면서 내려올 가능성,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모습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머스크 독주에 대한 공화당 트럼프 집권의 리더들과 마찰이 가장 큰 문제다. 테슬라의 최대 위기는 산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리스크다. 반면 브로드컴, 팔란티어, 그리고 올해 마지막 바닥에 처박혀있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빈지털기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전자는 4분기 어닝 쇼크가 있을 것 같아 7.8조까지 내려와 있는데 10조 예상을 하다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미국발 호재가 서로 맞물리면서 부닥친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오기보다는 옆으로 긴다는 거죠. 네,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부장은 빈집 털기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조선주 계속 줬죠. 조선주는 지속적인 강세, 원화 약세 수혜주에 유일하게 미국의 사랑받는 트럼프 2.0에 가장 사랑받는 것이 역시 조선주밖에 없다. 어제 이제 26일날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콘텐츠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막상 오징어 게임 2가 열리면 하락하는데 이게 재밌으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조선주는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컨텐츠주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단타 정도. 네. 팔란티어, 브로드닷컴,
브로드컴이죠. 아마존 삼각편대 중심으로 계속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해라. 팔란티어도 $80 이하에서는 사는데 그 이상에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쫓아가기 힘들죠. 네, 팔란티어 $20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장이 유일한 탈출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용 빼는 재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또 휴일이죠. 여러분들 한 해 정말 고생하셨는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성탄절 연휴 잘 보내시고 26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에 올라오기를 우리에게 조그마한 산타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은 카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6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탄절 되십시오.